자, 그럼 오늘 마지막 영상 268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좀 복습하면서 갑시다. 우리,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and 뒤에 동사 원형이 등장하면 앞에도 동사 원형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and 뒤에 across라는 전치사가 등장하면 이 앞에도 across나 전치사가 있겠구나 하고 해석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within이죠. 이걸 해석을 해볼 건데 병렬 구조로 파악했고 이제 해석을 할 건데 쌤이 해석을 하면 의미상 뭔가 어색한 딱 한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쌤이 해석을 듣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do this.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간 자원 발달 프로페셔널 전문가는 그 인적 자원 발달 개발 전문가는 must be able to think systematically. 시스템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How to promote learning. 학습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이해해야만 해요. within groups, 조직 내에서. 그리고 기관에 건너서. 딱 느껴지죠? 기관에 건너서가 어색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across의 뜻까지 정리하고 268번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across가 무슨 뜻이냐면 across의 이미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A across B라고 하면 A라는 게 B라는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는 무엇을 건너서라는 뜻이 됩니다. 또는 가로질러라는 뜻이 있죠. 오케이? 근데 이 두 번째 뜻이 이런 뜻도 있어요. B를 거쳐서 가는 거죠. 왜냐면 B를 건너가는 거니까. 그래서 무엇을 걸쳐서 또는 걸쳐 있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문장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A라는 애는 B의 가로 전체를 건너는 거죠. B의 일부만 건너서 B를 다 건널 수는 없죠. 그래서 세 번째 뜻이 뭐뭐 전체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는 뭐뭐 전역에 이런 뜻이 있어요. 군대 전역 말고 미안해요. 아무튼 그 전체적으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across the organization 하면 조직 전체에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across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걸 복습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바로 다음에 269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잊지 마세요. 우리 뭐 하고 있냐면 and라는 애가 등장하면 뒤에 한번 봐봐요. where이라는 접속사가 등장했으니까 where 앞에는 where이 있거나 또는 또 다른 접속사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걸 보고 확인해 보니까 여기 있는 that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이 두 문장이 앞에 있는 attraction을 수식하는 문장이고요. 참고로 여기는 attraction은 그 롯데리아가 아니라 어디죠? 롯데월드 attraction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attraction은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에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attraction은 관광 명소란 뜻이에요. 발음도 어렵죠? 그래서 attraction, 뭐 랜드마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뜻 하나만 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바로 capacity예요. 오른쪽에다 적을게요. capacity. 얘를 단어를 매우 좁게 편협하게 알고 있으면 그냥 첫 번째 능력 또는 역량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단어 넣어서 해석하면 이거 좀 어색하거든? 그럼 무슨 뜻이 있는 거냐면 수용력 또는 용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패시티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뭐 사업할 때 캐패시티라고 캐파라고 하거든요. 캐패시티의 줄임말인데 캐파라 그러면 너의 서비스는 몇 명을 커버할 수 있니? 또는 너 보조 배터리를 보고 너 배터리 캐패시티가 얼마야라면 용량이 얼마야? 이 정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드부터 정말로 There are examples of particular attraction, 특정 attraction, 관광 명소의 예시가 있대요. That have limited capacity, 제한된 용량을 가진 관광 명소. 그리고 where, 어떤 관광 명소냐면 there's actual no room, 여지가 없는 거예요. 또는 남은 것이 없는 겁니다. 더 많은 방문객을 위한, 즉 꽉 차 있는 관광 명소의 예시가 있대요. 라고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요. 얘도 일종의 학술적인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 어렵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270번으로 가봅시다. 자, 270번은 얘도 먼저 병렬 구조를 파악해 보자라고 하면 and 뒤에 ed가 있네. 근데 이렇게 봐도 되죠. 똑같이 적어보세요. 얘는 ed이거나 pp예요. 근데 기억을 해보자. pp 뒤에는 뭐가 있을 가능성이? 그렇죠. 투부정사나 전치사가 있을 가능성이. 근데 뒤에 as크는 타동사인데 투부정사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pp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병렬하고 있으니까 and 앞에 또 뭐가 있다? 그렇죠. pp가 있을 겁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그렇다면 아 show는 앞에 were이 있으니까 즉 asked 앞에도 were이 있는 병렬 구조였겠네.
됐죠? 음. 참고로 이 월쇼온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197번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은 복습하시고 여기서 월쇼는 보다라고 해석이 되죠. 근데 월이니까 봤다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러면 유기성을 파악해 볼 거예요. 딱 봐도 뭔가 파악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 문제의 배경 먼저 설명드리면 얘는 2년 전인가 3년 전 수능의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빈칸 문제에서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가져온 건데 쌤이 생각하기에는 이 두 문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린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이 뒤에 빈칸이 뚫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학생들이 딱히 여기를 보고서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힌트는 많이 없었어요. 그냥 여긴 두 문장에서 끝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의 의도는 뭐냐면 너가 초장이란 말 좀 그런가요? 처음부터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학생들이 많이 걸렸던 거고. 자, 그럼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이해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이 문장으로 잡읍시다. 수능에서. 오케이. 그럼 해석을 해봐야겠죠?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정확히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뭐냐면 The results are invariably very mixed. 이 밑줄 친 요 문장이죠. 두 번째. 얘가 의미할 게 뭘까를 첫 문장과 연관지어 생각할 건데 두 번째 문장을 미리 해석하면 그 결과가 invariably 상당히 매우 믹스 섞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얘가 첫 문장을 읽고 어떤 내용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어휘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어휘가 뭐냐면 인빈스드예요. 얘는 정확히 말하면은 앞에 있는 마인드를 수식하는 pp이고요. 그럼 얘는 동사로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나타내다라는 뜻입니다. 좀 보여주다. 그럼 마인드 인빈스드면 보여진 마음 정도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거는 쌤이 사실은 여러분이 해석하면서 좀 이해 유추하기를 바라는 거지만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니까 미리 의미를 좀 알려드릴게요. 어떤 단어냐면 여기 있는 expression은 우리가 보통 표현이라고 알고 있죠. 음. 근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얘는 얼굴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얼굴. 그래서 얼굴에서의 expression, 얼굴에서의 표현이니까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표정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어휘나 구조 같은 것들은 쌤이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드린 거니까 쌤이 첫 문장을 해석할게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뭐 하냐면 잠깐 정지 버튼 누르고 두 번째 문장이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본질입니다.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There부터. 자, There have been psychological study. 심리학적 연구가 있대요. In which 어떤 연구냐면 서브젝트 피실험자들이 photographs of people's face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본 실험이에요. 그리고 요청받은 거죠. 뭐 하라고? To identify 식별하라고. The expression of state of mind evinced. 그 사진에서 나타난 표정이나 마음의 상태를 식별하라고 요구받았어요. 다시 심리학적 연구에서 피실험자들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봤대요. 그리고 나서 그 얼굴 사진에 evinced 나타난 expression 표정이나 state of mind 마음의 상태를 한번 너가 identify 한번 식별해봐라고 요청받는 실험이었대. 머릿속에 넣었어요? 오케이. 근데 그럼 이 문장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 그 결과가 invariably 상당히 very mixed 섞여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1분이 걸려도 좋고요. 3분이 걸려도 좋아요. 시간 상관없이 이 첫 번째 문장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그 결과가 섞여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를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스타트. 되셨죠? 오케이. 쌤이 그냥 영상이니까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뭐 1시간도 생각해도 되고요. 더 오래 생각하면 좋습니다. 쌤은 여러분이 멈췄다고 생각하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상황을 잠깐만 그려보면 이건 필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 그림 그릴 거라서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봤어. 그런데 사람의 얼굴이 요렇게 생겼어요. 이건 아닌데. 이건 뭐지? 잠시만요. 카드를 봤는데 사람의 얼굴이 삐용 삐용 여기 머리까지 띵띵띵 있어요. 자, 그럼 이 얼굴 사진을 보고 우리가 어떤 익스프레션 표정이라고 할까? 어떤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라고 할까? 라고 하면 뭐 행복, 스마일 뭐 이러겠죠. 자, 근데 요거 한번 해볼게. 자, 똑같은 그림이지만 똑같은 까까머리고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뭔가 새드하고 뭔가 실망한 그런 느낌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이런 그림을 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누군가는 놀랐다, 누군가는 그냥 멍 때린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 누군가는 좀 사이코 같지만 뭐 실실 웃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딱 두 가지를 나눠 볼게. 여기 기준으로 왼쪽은 사진과 얼굴 표정
매칭한 것 같아, 섞여 있는 것 같아? 매칭한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오른쪽은 얼굴 표정과 그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라는 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즉, 여기 의미는 나, 표정 또는 마음과 그 시간 써지냐? 마음과 그 사진의 표정 있죠. 그것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뭐가? 피실험자들이 파악한 즉 사진인 웃는 얼굴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그걸 보고 실망한 것 같은데요 한 사람도 있고 또는 이거 놀란 것 같은데요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믹스드 섞여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어떤 상황을 생각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독해력이니까. 그 문장을 딱 읽고 그 상황을 뭔가 떠올려서 여러분이 그거의 의미에 맞게 생각하는 것 또한 독해력이에요. 그리고 수능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270번 문장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너희가 이 정도까지는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음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 교재에 있는 문장을 다 해석하고 이제 맥락을 파악하거나 글을 파악할 때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그러려면 쌤이 계속 유기성 했던 것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쌤이 생각하기에 그 끝판왕이 270번이에요. 오케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건. 그래서 여러분이 얘는 270번은 쌤이도 별표를 쳐놓을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문장 복습을 최종적으로 했을 때 명확하게 딱 이해되는 그런 문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고두고 복습을 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복습하고. 오케이? 그래서 270번은 병렬 구조 파악도 중요하지만 평가원이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 준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7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잊지 마세요. 우리 뭐 하고 있냐면 and 나오면 또는 컴마 나오면 and부터 찾고 뒤에 entanglement, de얽힘이라는 뜻입니다. de얽힘 이란 명사가 등장했으니까 앞에 명사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봅시다. and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앞에도 명사가 있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선생님 똑같이 표시해 보세요. 여기 있는 더 리스크도 명사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misinterpretation, 오해 또는 오역도 명사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컴마가 깔려 있으니까 entanglement라는 명사, de얽힘이라는 명사는 오해 또는 오역과 병렬을 이룰 수도 있고 또는 더 리스크, 위험과 병렬을 이룰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아까 선생님이 말한 뭐냐면 의미의 병렬과 품사의 병렬 중에서 의미의 병렬이 더 강하다를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여기서는 문맥이 없어서 그렇지만 실제 문맥이 있을 때 이 디테일 하나를 놓치는 게 순서 삽입 문제에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여러분이 더 리스크랑 병렬일지 미스인터프레테이션과 병렬일지 한번 선택해 봅시다. 근데 그냥 해드리면 어려우니까 좀 애매한 단어 하나만 쌤이 잡아주고 갈게요. 뭐냐면 첫 번째 줄에 오브. 여기 있는 오브는 뭐뭐의라고 해석하면 어색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16번 문장에서 했습니다. 오브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렇죠. 무엇을 가지는 뜻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오브는 무엇을 가지고라고 해석하면 매우 편해요. 한번 볼까? speaking with members. 멤버와 소통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매체를 가지고. 괜찮죠? 오케이. 그 외에는 여러분이 어려울 만한 단어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인탱글먼트 선생님이 해줬으니까. 그러면 얘도 정지 버튼 누르고 여러분이 더 리스크, 미스인터프레테이션 중에 뭐와 병렬일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알겠죠? 지금부터 30초 드릴게요. 스타트. 하셨나요? 네. 했다면 얘는 누구와 병렬이죠? 그렇죠. 미스인터프레테이션과 병렬이에요. 즉 문장 구조를 파악해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라고 하면 A라는 위험이 runs,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이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어떤 위험을 이어가요. A라는 위험을. 괜찮죠? 정확한 의미 파악을 위해서 해석을 해보면 빠르게 할게요. 자, 매체를 가지고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멤버와 이야기하는 건 장점이 있어요. in 어디에? getting a message out. 메시지를 보내는 거. get out이니까. 그리고 아마도 receiving favorable recognition. 긍정적인 호의로운 인지를 얻는 것에 이점이 있어요. 매체를 갖고 이야기하면. 그런데요. 그것은 매체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위험을 잇고 있습니다. 이어가고 있어요. 어떤 위험이냐면 오역의 문제죠. 그리고 the need for repeated clarification. 반복된 명확화, 즉 반복된 설명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entanglement in never-ending controversy. 끝나지 않는 논란의 뒤얽힘이란 위험을 계속 감수하고 있는 거죠.
그쵸. 우리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의 인스타 어떤 페이지를 보면은 그냥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인스타 페이지로서 어떤 내 의견을 마음껏 말할 수 있어. 근데 계속 뭐 댓글 같은 거나 내 의견이 잘못 전달해지는 그런 위험이 수반되는 것처럼 이 문장은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알 것 같은 내용이어서 쌤은 27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72번에는 딱 봐도 뭔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병렬 구조 파악하기 전에 272번 거꾸로 해도 27인데 아무튼 위에다가 별표를 치고 유기성이라고 적어볼게요. 유기성. 그리고 우리 아까 200 몇 번에서 했냐면 264번에서 뭘 했냐면 사실상 같은 구조,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한번 다뤘거든요. 얘도 대표적인 그 내용이에요. 그럼 일단 병렬 구조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유기성을 파악해 볼게요. 그럼 병렬 구조부터 자, or 뒤에 as 전치사가 있으면 앞에도 전치사가 있어요. 또는 as가 있거나. 근데 눈을 씻고 봐도 as는 없으니까 전치사가 있을 건데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전치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한번 들어보셨죠? 오른쪽에다 똑같이 적으세요. either A or B. A 또는 B이고 이 각각 A, B가 뭐로 나온 거냐면 전치사구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만 영어에서 이 not이라는 건 동사랑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at or이 아니라 정확히는 not at all이에요. 근데 not은 동사가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먼저 해석을 해드리면 which부터 자, which had not previously been utilized 사용되지 않은 거죠. either, not at all 전혀 사용되지 않은 거예요. 또는 only as 사용된 거죠. 왜? not은 여기에만 붙어 있는 거니까 이 not at all에만 붙어 있는 거니까 여기 as 해석할 때는 not이 없는 것처럼 해석해서 이전에는 사용된 거죠. 오직 뭐로써? 아, pictures for one customer 한 소비자를 위한 사진으로서 사용되거나 또는 not at all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either A or B에서 A, B는 둘 다 전치사구가 들어갈 수 있으며 그때 not at all이 등장하면 not은 동사랑 붙어있다 라고 해서 이런 구조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설명할 게 있어요. 아까 쌤이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컴마를 보면 and를 찾자고 했는데 병렬 구조를 찾자 했는데 우리가 아까 파악한 병렬 구조 5를 빼면 없어. 근데 컴마가 계속 이어져.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있는 따옴표 동그라미 얘는 무슨 표시죠? 그죠, 구어체죠. 그래서 구어체에서 말을 할 때는 약간 문법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원칙상 여러 개를 나열할 때 여기에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지만 그게 없을 수 있다. 왜? 구어체니까 말로 하는 언어니까 충분히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여기 quantities, figures, landscape, events 이 네 단어가 병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어려운 구전 선생님이 다 파악을 해드렸으니까 해석을 하고 여러분이 이 두 문장이 사실상 같은 내용이며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볼게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포토그래피부터. 사진은 become coupled, 합쳐졌대요. 뭐와? consumer capitalism, 소비자 자본주의와. 그래서 the globe, 세계는 was now offered, 제공받았대요. 뭘 제공받았겠어요? 사진을 제공받았겠죠. 전 세계는 사진을 공급받았대. in limitless quantity, 제한 없는 양, 그리고 제한 없는 figure, 인물, 그리고 제한 없는 landscape, 지형, 그리고 사건에서의 사진을 무한정 제공받았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which had not previously been utilized either at all 전혀 사용되지 않았거나 or only 오직 as a pictures for one customer 한 소비자를 위한 사진으로만 사용됐던 거래요. 그 사진들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전세적으로 공급을 제공을 많이 받고 있다고요. 뭐와 결합해서? 소비자 자본주의랑 결합해서. 됐죠? 머릿속에 넣었나요? 그럼 두 번째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참고로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는 유기성을 무조건 생각하라고 하는 거고 그 유기성을 이 문제에서 따져보자고 하면 위드 보기 전에 여기 있는 proliferation이라는 단어는 밑에다 적어봅시다. 증폭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이것만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만 읽어볼게. 첫 문장 내용 기억하죠? 빠르게 해보면 The proliferation and circulation of present representations 표현의 증폭과 순환이 성취했대요. 저 맥락상 표현이라는 건 뭘까? 앞문장에서 표현이라고 할 만한 게 뭐밖에 없어요. 사진밖에 없죠.
그럼 사진의 증폭과 순환이라는 건 사진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사진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그죠? 사진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즉 얘의 밑줄을 긋고 사진의 양이 limitless, 많아졌다라는 것은 어치브 성취했대요. 무엇을 성취했냐면 A spectacular and virtually inescapable global magnitude. spectacular, 눈에 띄고 virtually, 사실상 inescapable,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magnitude, 규모를 성취했대요. 그냥 사진이 어땠다고요? 많아졌다고요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사진이 뭐해졌다고요? 많아졌다고요. 자, 근데 첫 문장에서도 사진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뭐 할 때? 사진이 소비자 자본주의랑 결합할 때, 맞아요?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괄호를 쳐봅시다. with로 시작하잖아. 뭐 어떤 것과, 즉 밑줄 친 것과 함께 사진의 양이 많아졌대요. 그럼 첫 문장에서는 첫 문장에 따르면 뭐와 함께? 그렇죠. 소비자 자본주의와 함께. 그럼 밑줄 친 부분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같은 내용, 같은 구조라는 걸 파악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밑줄은 소비자 자본주의겠구나. 그걸 따르게 어떻게 표현하는구나? 그 자본주의의 배치예요, 세상에. 뭐로써? 그 백화점과 같은 걸로써 자본주의의 세상의 배치와 함께, 즉 소비자 자본주의와 함께 사진의 양이 많아졌대요라는 문장을 반복하면서 같은 구조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표현만 다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고 모르고, 그리고 이 구조와 내용이 보이고 안 보이고가 글의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유기성을 파악하지도 않아? 그리고 사실상 많은 내용이 없어서 같은 구조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는 지식도 없어. 그러면 이거 파악하는데 30초, 40초, 이거 파악하는데 30초, 40초. 그럼 두 문장 파악하는데 80에서 90초. 여러분 이 시간 없어요, 시험 때. 그죠? 빠르게 유기성을 생각하면 자본주의 이건가? 표현? 사진인가? 그럼 사진의 증폭이라는 건 사진이 많아졌다는 얘기겠네? 그럼 사실상 같은 내용이나 하고 빠르게 정보를 캐치할 수 있다고요. 이게 한 문제에서 20초, 30초씩 줄여주면 이게 20문장이라고 했을 때 총 한 400초? 거의 8분에서 10분 가까이를 절약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유기성 파악은 연습하시고 한 문제 안에서 특별한 내용은 많이 등장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같은 구조, 같은 내용이 반복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글을 읽어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기면 89페이지. 마지막 생략이 등장해요. 우리가 앞에서는 병렬을 했죠. 그럼 생략은 쌤이 같이 묶어놓은 이유는 요거부터 봅시다. 생략은 언제 될까를 생각해보면 이럴 때 생략이 될 것 같아요. 언제냐면 같은 것이 반복될 때. 근데 우리 앞에서 뭘 봤냐면 같은 것에 나열이 됐어요. 나열을 봤어요. 그럼 같은 것이 나열되니까 같은 것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략된다고 했을 때 무조건 한 명사 정도만 생략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품사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즉 동사여도 문장에서 없으면 안 된다는 동사여도 반복되면 생략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앞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생략은 생략되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략된 이후 구조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사 생략되는 게 우리한테 익숙치 않으니까 동사 생략된다는 것만 좀 예문을 볼게요. 적어보세요. 이런 거 해봅시다. He gained it and she it 이라고 쓰면 자 얘는 뭐부터 느끼시냐면 she it이라는 건 어법적으로 말이 되는 구조예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법 구조적인 오류를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쌤이 이걸 후반부로 뺀 거예요. 앞에서 어법을 다 하고. 자 그런 다음에 뭔가 어법적으로 구조가 오류가 있어. 근데 딱 보니까 여기 뭐만 있으면 동사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럼 여기 생략된 게 개인이었겠구나. 어때서? 같은 것이 반복돼서 동사조차 생략한 거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를 그냥 바로 문장에서 볼게요. 어디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이 끝나요. 한 문장이 끝나거든. 근데 그 다음에 every individual 했어. every individual 했어. 자, 그럼 명사가 나온 다음에 뒤에 a vulnerable potential 한 집단의 가능성 이런 것도 명사야. 그런 다음에 whose라는 명사가 앞에 있는 가능성을 수식해요. 근데 얘 수식하는 덩어리가 어디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거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거는 명사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돼. 근데 그 구조가 아니죠. 그럼 얘는 명사 뒤에 명사만 나온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 동격에 컴마도 없어요. 그럼 뭔가 이거 어법 구조적인 오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앞에 여기는 동사가 무조건 생략되어 있을 거고 이 자리에는 그 동사가 앞에 있는 동사랑 똑같을 거다. 앞에 동사가 뭐 있죠? 그렇죠. R이 있으니까 여기도 비동사 is 정도가 생략되어 있을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루소는 믿었대. 뭐라고 믿었냐면 people 사람은 are not born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래. 그래서 every individual 모든 개인들은요 is 무엇이냐면 가능성의 그 묶음들이래. who's니까 그 가능성의 realization 실현이 요구하는 거죠. 무엇을 요구해요? The active involvement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거죠. 그 잠재력의 실현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래요, 인간은. 됐을까요? 다시 우리는 같은 것이 반복되면 생략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뭐조차도 동사조차도. 그러니까 동사가 생략되면 구조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보자마자 앞에 있는 동사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생략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동사를 넣어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는 최대한 후반부로 뺀 겁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아시겠죠? 그럼 똑같이 274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274번에서는 우리 아까 선생님이 생략을 설명할 때 그 병렬과 좀 결부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표시를 해봅시다. 여기 벗이 있어요. 여기 in other nation이 있는데 즉 그러면 이 in은 앞에 있는 in France라는 병렬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당연시 여겼던 병렬조차도 이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여기 있는 be development가 생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해석하고 모르고 해석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 정도가 생략돼 있겠네 하는 거랑 뭐지 하는 것보다는 이 둘은 엄청 다르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해석을 하기 전에 and가 있네. 뒤에 있는 명사가 앞에도 있겠죠. 오케이? and가 있네. 명사가 있으면 앞에도 명사가 있겠죠. 그죠? 그럼 빠르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레스토랑은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이니셜리 초기에는 어디에서? 프랑스에서. but 그런데 eventually 결국에는 developed 발전된 거죠. 다른 나라에서도. as 뭐로서? 좀 distinct institution 다른 어떤 기관으로서 뭐하는? offer A, B 사람에게 다이닝 초이스와 테이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리고 뭘 또 제공하는? 사회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즉 식당에서 누군가 친해질 수 있나 봐요. 그리고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finer and finer atmosphere 더 미세하고 좀 더 세심한 분위기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좀 특별한 디스팅트한 인투이션 그 기관이 되어 왔대요. 레스토랑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죠? 아무튼 병렬 구조에서 동사 생략이 빈번하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275번 문장을 해볼게요. 그럼 어디 보시면 되냐면 여기 봅시다. 여기. 참고로 여기는 이 and 다음에도 문장이 이어진 거거든요. PP가 아니라 PP 수식이 아니라 뭐 PP 수식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지만 근데 우리 앞에서 병렬을 했잖아. and 뒤에 얘가 만약 PP 수식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 전체가 명사죠. 앞에도 명사가 되는데 그 다음 명사가 없어. 그러니까 얘를 가리킬 만한 명사가 없어요. 얘랑 병렬일 만한 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봐줘야 되냐면 여기 앞에 있는 became이 여기에 생략돼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베스트. 즉 해석을 하면 고객은 elevated 고양돼요. 그의 그 열망 있는 관심에 의해서. 됐죠?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참고로 여기 있는 couturier 이란 사람은 옷을 만드는 제작자라는 뜻입니다. 해석을 빠르게 해볼게요. 자, beginning in the late 19th century 19세기 후반이 시작할 때쯤에 with a hugely successful rise 엄청나게 성공적인 등장과 함께 뭐의 아티스틱 예술적인 남성 옷 제작자의 등장과 함께 그 제작자는 디자이너였대요. 어떤 디자이너였냐면 became 셀럽이 된 디자이너였대요. 그리고 고객은 became evaluated 고양되었대요. 그 셀럽의 열망 있는 관심에 의해서 고객이 이렇게 어깨가 좀 올라갔나 봐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 became까지 생략된 걸 이해하셨다면 오늘 병렬과 생략을 다 개념적으로는 다 이해한 거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숙제를 말씀드리면 숙제는 다 드렸으니까 이제 다 듣고 숙제를 해오시면 돼요.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다 인지를 시켜줬으니까 단어는 뒤에 구동사 200개 외워오시면 되고 그래서 영상 빠르게 듣고 우리는 토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 복습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